자, 삼성전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최근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2%가 넘는 하락을 시작으로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4.21%의 하락까지 나와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자, 추세 상단과 하단을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서 추세 중심의 지지를 이탈하고 빠지는 하단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금 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 날, 내일이죠. 예, 월요일 날 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걱정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재료를 공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지금 정책상으로도 지금 삼성전자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호재를 주가에 반영시키기 전에 미리 아는 것 중요한 것처럼 악재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거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결국에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상단으로 복귀, 그리고 돌파 이후에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10만 전자, 결국에 11만 12만까지 시원하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엔비디아의 악재가 하나 새롭게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엔비디아 대형 악재 블랙웰이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양산이 연기가 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어제부터 나온 뉴스긴 하지만 제가 가져온 뉴스는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고,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지도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4분기 중으로 내놓게 했었던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이 뒤늦게 설계 결함이 발견이 되면서 양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3일, 현지 시간 3일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도 양산이 어려워 2분기 중에나 블랙웰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상승을 한 거는요, 이 블랙웰이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자, 선반영에 대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 엔비디아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 엔비디아가 빠지든 말든 간에 뭐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삼성도요, 이러한 흐름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제외돼 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번 주 장중에 나왔던 뉴스도 마찬가지로 삼성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뉴스가 또 나왔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미국에서 정부에서 마이크론, 삼성, SK 등의 반도체 업체들한테 중국 HBM 공급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은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제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요, 결국에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삼성이 HBM3 관련해서 이제 납품을 8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HBM3가 들어가는 품목은 H2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고대 메모리 폼, 이거죠. 가속기.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누구를 겨냥해서 만든 것이냐? 자, 중국을 겨냥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삼성이 납품을 하는 HBM3는요, 지금 뭐 차세대 블랙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결국에 이제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삼성이 첫 번째로 원래 같았으면 이제 HBM 관련해서 좀 소외가 돼 있었는데, 첫 번째 성과가 뭡니까? 3를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삼성은 앞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에 좀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요. 결과 삼성전자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AI에 대한 과투자, 버블이다. 아니다. 랠리 지속될 거다.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작년 12월부터 있었다. 이렇게 좀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 것이냐. 자,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삼성전자가 앞에서 올라왔던 상승, 그리고 지금 모멘텀 적용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결국에 HBM이라는 이거, 고대형 메모리 이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사실상 지금 주가 올라온 상승이 나왔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잖아요.
자, 2분기 예상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뭐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7월 31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확정 실적,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1위 탈환 성공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의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적에 지금 HBM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상승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선반영에 대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적으로서 올라온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7월 31일 날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매출 1위라는 타이틀도 다시 한번 2년 만에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HBM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상황에서 결국 HBM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입니다. 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 적이 없어요, 아직. 8월 돼서 이제 슬슬 시작하겠지만 이것도 지금 HBM3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납품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서 얼마나 많은 실적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걱정 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보다 자 이거랑은 짚을 상관도 없다. 예. 삼성전자 결국 지금 모멘텀만으로도 주가 상승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호재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HBM은 부가적이라는 게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D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풍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요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D램의 라인을 감축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가 올라오면서 결국 공급에 대해서 추월을 해버린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자, D램은요, 특이하게 뭐라 해야 될까 시세가 들쑥날쑥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4번이나 시세가 조정이 돼요. 왜? 결국에는 재고량과 공급량과 생산량 요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수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바뀌는데 결국에 앞으로 계속해서 D램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D램의 판매가 많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실적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D램이 HBM을 판매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더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실적 관련 모멘텀에 적용을 받고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가 단순히 HBM 관련해서 악재가 터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저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의 상승치와 이제 SK 하이닉스의 상승치를 비교했을 때 HBM에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 적용을 똑같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자, 상승치도 거의 일정해야겠죠. 예, 오히려 삼성이 기대치에 대한 반영을 더 받았으면 받았지 SK 하이닉스가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모멘텀이라도 했다면은. 예, 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의 상승이 SK 하이닉스보다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SK만큼 왜 못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였어. 지금 삼성이 HBM 관련해서 점유율을 15% 이상 뒤처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전부 다 납득을 했어요. 삼성이 매출을 내고 실적을 내는 거는 결국에 당장에는 HBM에 관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 관련해서 모멘텀에 대한 소멸이 예상이 된다. 자, 이거는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많은 증권사들에서도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자,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예, 하향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평균치를 내봤을 때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어요. 주가는 빠지는데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요걸 좀 평균을 내본 걸 확인해 보니까 좀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10만 9천 얼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8만 원 깨졌어요. 예, 지난 5월 달에 올라왔던 그 구간 이후로 처음으로 5월 이후로 8만 원 구간이 이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가 10만 원까지 그냥 소소하게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타점만 잘 잡으면은 20%가 넘는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성장에 대한 둔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장에 대한 둔화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주가보다 목표 주가가 낮을 때나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목표 주가가 10만 원을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가는 8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성장에 대한 둔화로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상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막 끼워 맞추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못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데 반대로 앞에서 많이 못 올라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대응은 뭡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하락의 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잡아놔야 되고요.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면은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추가적인 비중 추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단을 낮추는 작업. 원래 있는 자리로만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나갈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수익으로 전환 이후에 수익의 극대화까지 물어볼 수 있는 이러한 대응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당장 월요일은 힘들 수가 있겠지만 다음 주 중에 언제라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앞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바닥을 잡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바닥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타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크 배제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냥 여기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가 아니라 자, 이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금액적으로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얼마 원에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대응 내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러한 대응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발생하는 건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주주로서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손실이 빠르게 메꿔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으로 자, 이쪽으로 삼성 문자를 남기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나온 타점을 다 잡아 드릴 거예요. 당장에는 매수 타점이 나가겠지만 자,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 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삼성은 결국에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폭을 일정하게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상승과 하락만 좀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까지 챙겨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가의 복리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삼성전자 지금 최저 목표가 1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시적인 타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좀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수익 날 수 있죠. 근데 이 수익치가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적극적인 대응을 함과 동시에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삼성전자 같이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극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승과 하단만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큰 폭의 변동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 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적금 대신 든다 이런 얘기를 장난삼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뭐 다 투자하지는 않겠지만 뭐 전체 투자를 뭐 큰 폭으로 시드가 엄청 크잖아요. 뭐 1억, 2억을 넣으신 분들이 쉽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사실 1%, 2%, 이 정도 뭐 수익 가져간다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 300만 원, 400만 원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으려면은 실시간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 걱정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저 역시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자, 주가 빠지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뭘 해야 된다? 바닥을 잡는데 좀 집중을 해보자.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대응하실 준비의 절반 이상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삼성전자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